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용이 둔화되는 사인을 보여주었는데요. 통화정책의 기로에서 고민이 많았을 연준에게 희소식이었을 것이고 또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에 베팅했던 투자자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물론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이사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발언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고용 지수가 15만으로 예상치 18만보다 하회했고요. 전달 수치 약 30만보다도 대폭 내려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실업률 역시 3.9%로 예상치와 그리고 전달치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의 경우에는 0.2%로 예상치와 전달치보다 하회한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사인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10월의 고용 지표는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이 모두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된 동일한 방향의 사인을 보여줌으로써 해석하는 데에도 좀 더 클리어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가 한두 달 더 연속적으로 나와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로써 현재 12월에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치가 거의 100%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월이나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분분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각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지난번에는 6월이나 되어야 동결보다 인하 예상치가 조금 더 많았는데 그 시점이 5월로 한 달 더 앞당겨진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둔화가 마냥 좋은 것이냐? 고용 둔화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는 어쨌든 하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좋지만 사실상 또 경기 침체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연준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이 경기 침체로부터 연착륙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의 사인도 함께 모니터링 하시면서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디든 변호사가 X를 통해서 리플이 XRP를 포기할 일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XRP가 미국에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유동성 허브 솔루션에서 XRP를 활용하지 않아서 지속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우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리플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유동성 허브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 서비스 안에는 XRP는 암호화폐로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이 리플이 XRP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때가 되면 리플의 유동성 허브 솔루션에도 XRP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약식 판결을 통해서 XRP는 디지털 자산일 뿐이고 프로그래밍 거래는 증권거래가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기관에 대한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한 구제 조치이고요. 이 구제 조치까지 마무리가 되면 토레스 판사 이은 최종 판결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라는 것이 최종 판결이 진행이 되는 시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 유동성 허브 솔루션은 기관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록 기관에게 리플의 XRP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 즉, 이 서비스가 리플이 XRP를 기관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과 SEC가 협의해야 할 기관에 대한 판매분에 대한 구제 조치와는 큰 상관이 없을지라도 리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국 내에서의 사업은 안전하게 차근차근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 디든 변호사 역시 리플은 현재 480억에서 500억 XRP를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XRP 가격이 1달러가 되면 10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리플이 갖게 되는 셈이다. 이는 시리즈 A에서 C를 거친 리플의 기업 가치, 평가액은 150억 달러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라고 강조하면서 리플이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 가치를 위해서라도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가 리플 XRP는 10,000달러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X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10,000달러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XRP가 10,000달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리플이 CBDC와 그리고 스위프트 대체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때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서 브리토가 정말 이 말을 한 것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창업자라면 당연히 그 기업에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최대 목표, 그리고 이 안에서의 디지털 자산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가치를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리플이 130개국의 CBDC에서 왕성하게 기술을 펼칠 수 있고 또 스위프트의 파일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때가 오면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을 고려해 보면 10,000달러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인내의 싸움이 투자자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까지 지금의 XRP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불하는 것은 쉽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의하면 21일 이동평균선에서 강세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 XRP가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 트렌드에 의하면 0.8달러와 그리고 1.3달러가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분석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XRP가 다음 목표로서 2.8달러와 5.5달러로 설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술적 분석 중 하나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이 SEC의 최근 법정에서의 패소에 대해서 축하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소송은 SEC 대 또 고빌의 제2순회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었고요. 판결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가시적인 재정적 차질을 겪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하지 않고서는 즉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SEC는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이 리플에게 가지고 오는 의미가 중요할 텐데요. 현재 리플과 SEC가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협의를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7만 7천 달러죠. 7억 7천만 달러의 XRP에 대해서 최대한 벌금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리플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벌금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이 소송의 판결이 바로 리플과 SEC의 구제 조치와 관련해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이 판매한 XRP로 인해서 재정적 손실을 받지 않았다면 SEC는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요. 존 디든 변호사 역시 과거 한 소송에서 SEC가 2,300만 달러 벌금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3만 달러만 받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판례가 중요한 것이 결국 그 판례가 비슷한 사례에서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례가 SEC의 진정한 패배로 작용하려면 리플 입장에서는 리플에 대한 구제 조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